자, 해수의 성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99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해수의 성질 지금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전 시간에 배운 게 뭐 배웠냐면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해수의 용종기체가 뭐가 있는지 배웠고,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묶어서 화학적 성질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배울 두 가지는 뭐냐면 해수의 수온과 밀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 성질이다. 수온하고 밀도는 물리적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수온하고 밀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수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수온. 자, 수온. 자, 해수의 수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표층 수온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표층 수온이 어떻게 변하냐? 자, 이걸 이야기해 보면, 자, 당연히 바다 있으면 바다의 해수는 어디가 제일 뜨겁고 어디가 제일 차갑냐면, 자, 태양 있죠, 태양. 자, 태양에 의해서 요 표면에 있는 물은 뜨겁게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물은 제일 뜨거워요. 이제 해수 중에서 표면에 있는 물이 제일 뜨겁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층수원 여기 겉에 있는 이 물에 표층수원은 누가 영향을 많이 주냐면 태양이 많이 영향을 줘요. 태양.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있죠.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해수의 수온이 결정이 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수온이 올라가겠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조금 들어온다 그러면 수온이 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당연히 적도지방, 저희도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온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극지방 있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적게 들어오니까 수온이 낮다는 거, 이걸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교과서 99쪽에 가운데 있는 그림 있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수온이 높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는 곳인 여기 요 극지방 이쪽에 있는 물은 차가운 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수온이 같은 지점을 이제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런 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수온선 이렇게 부르죠. 수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등수온선 이렇게 부르는데, 등수온선 같은 경우에 거의 위도랑 나란하죠. 위도랑 거의 나란하게 분포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저위도는 좀 뜨겁고 고위도 태양 복사 에너지 좀 덜 들어오는 곳은 차갑다는 거 실제로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위도에 따라서 위도랑 거의 등수온선이랑 나란하긴 한데 나란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나란하지 않은 곳은 어디냐면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이제 잘 보이는 곳이 아니면 이런 데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제 위도선을 이렇게 쭉쭉 그리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은 조금, 여기 볼게요. 여기. 자, 다시 좀 확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자, 요 지방 같은 경우 볼게요. 요 지방 같은 경우는 다른 위도에 비해서 수온이 어떤가요, 여기? 자, 요 지역. 자, 여기 선 그어 보면은 여기는 18도인데 18도. 그다음에 여기는 16도. 그다음에 여기는 뭐 12도 아래로 수온이 어떠냐면 떨어져요. 차가워요. 그럼 요 지역은 왜 그러냐? 요걸 이야기해 보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위도에 비해서 여기가 차갑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은 뭐냐면 한류예요, 한류. 차가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게 이제 한류고요. 네, 난류도 있습니다. 난류는 어느 쪽에 있냐면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잘은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이제 난류 있거든요. 난류.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난류가 지나가는 곳은 해수가 좀 따뜻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데 지금 보면 이런 데 지금 잠시만요. 자, 안 그려졌는데, 자, 이런 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튀어나와 있죠. 등수온선이 위도랑 나란하지 않고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 이제 마찬가지로 한류 흐르는 겁니다. 한류. 그 다음에 난류는 이런 데 있어요. 난류.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데 난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안 보이면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한류와 난류에 의해서 표층 수온이 변한다는 거. 자, 그래서 난류가 뭔지 좀 이야기하면 난류는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따뜻한 물이 이동한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당연히 수온이 어떠냐면 수온이 당연히 높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야기해서 한류도 이야기하면은 한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고緯도에 있던 차가운 물이 저緯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어떠냐면 수온이 좀 낮겠죠, 주변보다.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자, 용승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승. 자, 용승 현상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용승이 뭐냐면 자, 이렇게 바다가 여기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해저면입니다. 해저면. 해저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야기할 텐데 자,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바다 같은 경우는 표면이 제일 뜨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집니다. 자, 근데 바다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요 바닥에 있던 차가운 물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합니다. 용승 현상. 자, 그러면 지금 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지방 같은 경우는 수온이 어떻게 했어요? 용승 현상 일어나는 데는 수온이 조금 차갑겠죠. 수온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용승 현상이 있는 지역은 수온이 낮다는 거. 요거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생님 이야기한 거는 이제 표층 수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수심에 따라서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또 어떻게 되는지 요걸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조금 다시 이야기해 보면 자,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고 여기가 이제 해저면이라고 하면 자, 여기 뭐 이제 배를 그려서 여기가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이 바다 같은 경우는 누가 가열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위에 있는 태양이 자, 태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표층 해수를 뜨겁게 가열한다고 이야기했죠. 위에가 제일 뜨겁습니다. 해수면 근처가.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못 들어요. 한 100m, 200m에서 다 흡수돼요. 자, 그래서 요 표면이 제일 뜨겁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차가워진다는 거 이야기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요런 이제 수온 분포를 이제 깊이 수심에 따라서 수온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당연히 위에가 제일 뜨겁고요. 자, 여기 해수면이 제일 뜨겁고요. 그 다음에 점점 차가워지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요 물의 수온이 자, 4도씨로 일정해져요. 4도씨. 자, 여기 요 온도는 4도씨다. 4도씨. 자, 대략 4도씨로 일정해지는 층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그 4도씨가 좀 밀도가 그 물의 특성인데 물 같은 경우는 4도씨에서 제일 밀도가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는 4도씨 밀도 큰 물이 꽉 채워져 있다. 대략 4도인 겁니다. 대략 4도.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수온 분포가 그려질 텐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대기에서는 무슨 현상이 있냐면 이제 바람이 불어요. 바람. 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해수면 요 근처는 어떻게 되냐면 바람 불면 요 해수면이 움직이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표면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아래가 살짝 이제 섞입니다. 섞이겠죠. 자,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뜨거운 물이랑 아래에 있는 좀 차가운 물이랑 섞이게 되는데 자, 만약에 뭐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섞였다고 해봐요. 자, 여기 있는 물이랑 여기 있는 물이랑 좀 섞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혼합이 되면서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좀 섞이니까 일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수온 분포를 이제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다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섞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수온이 좀 일정해지는 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바람 영향 없으니까 원래 수온 분포를 이렇게 따르겠죠.
자, 그래서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일정했다가 수온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수온이 좀 일정해지는 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층을 이제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층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람에 의해서 혼합됐다 해서 혼합층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혼합층 아래, 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 자, 요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온 약층 이렇게 부릅니다. 수온 약층인 이유는 수온이 점프 튀는 층이다. 우리가 점프를 이제 다른 말로 도약이라고 합니다. 도약한다. 자, 도약할 때 약자가 이때 약자예요. 그래서 수온이 점프 뛰는 층,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그래서 수온 약층. 자, 그다음에 수온 약층 아래, 대략 온도가 4도씨로 일정한 이런 물이 있는 층을 우리가 뭐하면 심해층 이렇게 봅니다. 심해층. 자, 그래서 각 층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합층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혼합층 같은 경우는 자, 좀 해수가 이제 좀 뜨거웠죠. 자,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요 수심에 따른 요 수온 분포에서 제일 뜨거운데 뜨거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자, 태양 복사 에너지로 가열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들어오면 자, 여기 혼합층의 수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지역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덜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덜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지역은 조금 여기 요 혼합층의 온도가 조금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두께. 자, 혼합층이 두께는 누가 영향을 주냐면 바람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람. 자,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혼합이 많이 되겠죠. 밑에까지. 자,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는 거. 자, 바람이 좀 많이 덜 부는 지역이다. 바람이 불긴 부는데 뭐 조금 덜 분다 그러면 혼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혼합층 두께가 조금 얇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수온 약층 좀 이야기해 볼게요. 수온 약층. 자, 수온 약층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수온이 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안정한 층일까요? 불안정한 층일까요? 자,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불안정하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는 층은 우리가 이제 불안정하다고 하고요.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면 우리가 안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류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자, 만약에 뭐 비커에 이제 물이 있다고 하면,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 위에 있는 물이,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려면 위에 있는 물은 온도가 조금 차가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물은 온도가 조금 뜨거워서 잘 안 써지네. 잠시만요. 자, 아무튼 여기 온도가 좀 이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있어서, 자, 따뜻한 물은 좀 가볍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차가운 물은 조금 이제 무겁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류 현상이에요. 대류 현상이 있고 이때를 우리가 이제 요층을 이제 불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불안정.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여기 볼게요. 자, 수온 약층 볼게요.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어디가 따뜻한 층이냐면 이제 위에는 좀 따뜻한 층이고요. 좀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대류 현상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무거운 애들이 밑에 있고 가벼운 애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류 현상 안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매우 안정하다. 자, 그래서 대류 현상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 기준으로 여기 요 혼합층에 있는 물질이랑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랑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못해요. 이 수온 약층이 안정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혼합층에 있던 물이 요 심해층까지 이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심해층에 있던 물이 혼합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물질 교환이 뭔가 차단이 됩니다. 이 안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수온약층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수온약층이 잘 발달 되어 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수온약층의 상층이랑 상하층 있죠. 상하층. 상층이랑 하층에 온도차가 크면 잠시 끊겨서 다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하층의 온도차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를 좀 연습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밑에서 잠깐만 이거 좀 퀴즈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A 바다랑 B 바다가 있는데 자 여기도 수심에 따른 이제 온도 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A 바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자, A 바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온도 분포가 나타나고요. B 바다 같은 경우는 온도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퀴즈는 뭐냐면 바람이 강한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람이 강한 곳. 자, 이거는 어디일까요? 바람이 강한 곳은 어디냐? 자, 그걸 이야기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혼합층 두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혼합층 두께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혼합층 여기까지죠. B 바다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여기까지죠. 자, 누가 두껍냐면 A가 두껍습니다. A가 두껍다는 얘기는 이곳에서 바람이 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강한 곳은 A 바다가 바람이 강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자, 어느 곳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한 곳. 자, 요거는 뭘 보면 되냐면 그 혼합층의 온도를 보면 되겠죠. 수온. 혼합층의 수온을 보면은 A 바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그다음에 B 바다는 요 정도예요. 자, 누가 높은 거냐면 B가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B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B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된 곳은 자, 어디일까? 자, 요거 이야기하면은 자,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된 곳은 수원 약층에서 상하층의 온도차가 큰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A 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자, 상층의 온도는 요 정도, 하층의 온도는 요 정도 되니까 자, 요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자, 요만큼. 자, B 바다 같은 경우는 상하층의 온도차가 요 정도 나는 거예요. 자, 누가 상하층의 온도차가 커요? 자, B 바다가 온도차가 많이 크죠. 자, 그래서 잘 발달된 곳은 B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심해층 이야기 하겠습니다. 심해층. 자, 심해층 같은 경우는 수온이 제일 낮은 곳이죠. 수온이 대략 4도씨로 수온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바다에서. 자, 해수의 80%가 요 심해층이라고 보면 돼요. 자, 비율이. 자,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계절 변화가 없고요. 계절에 따른 이 수온의 변화 없고요. 계절에 따라서 이거 계절, 그 다음에 위도별로 위도 저위도냐 고위도에 따라서 이 심해층의 온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계절별, 위도별, 그 다음에 깊이별 깊이 변화가 없다. 자,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 깊이에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자, 온도 변화가 수온이라고 씁니다. 수온 변화가 없다. 거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은 이건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극지방의 표층 해수에서 해수에서 기원한 물입니다. 기원. 자, 극지방의 표층 해수 같은 경우는 어떤 물이냐면 극지방이니까 당연히 수온이 차갑겠죠. 자, 수온이 차가운 밀도가 큰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표층 해수에서 기원했다라는 거 이거 좀 뒤에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서 백쪽에 있는 그림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방금 다 알아봤던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이 그래프로.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온이 일정한 층, 자, 혼합층이라고 보면 되고요. 표면에. 그 다음에 수온이 극격에 떨어지는 층은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요. 근데 수온이 대략 4도씨로 일정한 층을 우리가 심해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 옆에 있는 그림 보면은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제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 남극이겠죠. 남극인데 요거를 이제 요 지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북극부터 남극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본 겁니다. 해수의 단면. 그래서 위도별로 자, 요쪽이 북극이고요. 북극 쪽이고요. 북반구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 남반구인데
자, 위도별로 심해층과 혼합층과 수온 약층 이런 이제 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층부터 보면 심해층은 전체 해수의 80% 차지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어디냐면 극지방을 좀 볼게요. 극지방. 극지방 같은 경우는 혼합층하고 수온 약층은 없죠. 자, 다 심해층입니다. 다 심해층. 다 차가운 물이에요. 다 차가운 물. 자, 그래서 차가운 물이 꽉 차 있다. 여기는 혼합층과 수온 약층이 없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여기 극지방에 있는 여기 물이자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되게 낮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밀도가 좀 커진 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자,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 채워진 거냐면 극지방에서 밀도가 커진 물이 이렇게 쭉쭉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수온이 차가우면 기체가 잘 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기체 용해도가 증가해서 이런 데서 이제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와서 심해층으로 공급이 됩니다. 많이.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살짝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이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저위도 열대해요. 저위도 그다음에 중위도 극지역에서 극지방 고위도에서 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진 건데 자, 극지역부터 보면 극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보면 다 차갑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심해층만 존재한다는 거. 자, 심해층만 있다. 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위도의 물이랑 중위도의 물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어디가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들어오니까 수온이 높죠. 지금 여기 보니까 수온이 당연히 저위도가 높다. 그 다음에 혼합층 두께로 알 수 있는 이제 바람의 세기도 비교해 보면 바람은 어디가 센 거예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섞였고 그 다음에 저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엄청 얇죠. 자, 그래서 바람은 여기가 강하다. 여기 중위도가 바람이 강하다는 거. 자,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강하다. 태양 복사 에너지 강했다.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 발달 정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서 수온 약층은 어디가 발달한 거냐면 자, 저위도죠. 저위도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이만큼이나 납니다. 근데 여기 그 중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 약층이랑 이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나죠. 자, 그래서 수온 약층 발달. 자, 발달됐다. 라는 거. 요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밀도. 해수의 밀도는 어떻게 결정되나? 자, 101쪽 보면 됩니다. 101쪽. 밀도 이야기할 텐데. 자, 여러분 그 밀도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수식으로 쓰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세부치랑 스티로폼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똑같은 크기에 세부치랑 뭐 철 덩어리랑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에 저 스티로폼이 있다고 해봐. 스티로폼. 자, 누가 당연히 밀도가 크냐면 세부치가 당연히 밀도가 크죠. 이거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밀도가 큽니다. 같은 부피여도 요 세부치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밀도가 커요. 자, 그래서 뭐 세수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피분의 질량해서 해수의 밀도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해수의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어떠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수압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염분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해수의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어때야 될까요? 자, 수온은 작아야 될까요? 수온은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자,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낮아야 됩니다. 수온이 낮아야지 차가운 물이 밀도가 커집니다. 걔네들이 분자들이 이게 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차가워야지 조밀하게 모이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고요. 자, 수압 같은 경우는 수압은 높아야지 밀도가 커져요. 그 왜 그러냐면 꽉꽉 누르면 걔네들이 오밀조밀 이렇게 잘 모여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커지고요.
그다음에 염분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염분. 자, 염분 같은 경우는 높아야지 밀도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 분자 이제 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물이 여기 그 비커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염분이 만약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염분이 요 사이사이를 이렇게 채워요. 물 분자 사이사이를 채우기 때문에 밀도가 더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온과 염분 수압 때문에 여기 밀도가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압은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밀도에서 해수의 밀도는 요 수온하고 염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수압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자, 요 수온과 염분을 알면 우리가 이제 밀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 뭐 해양 학자들이 해수의 밀도를 잰다. 잴 때 어떻게 잴까요? 잴 때 이제 뭐 아까 전에 여기서 이야기한 부피분의 질량, 해수 퍼와가지고 부피 재고성 질량 재면은 밀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하냐면 해수 퍼가지고 수온 측정해요. 수온. 그다음에 염분 측정해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로 뭘 할 수 있냐면 밀도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TS도라는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밀도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S도가 대체 뭐냐? 이걸 좀 이야기해 보면, 자, TS도는 바로 이겁니다. 자, 수온 염분도 라고 부르는데 TS도 이거 옆에 교과서 이제 101쪽 오른쪽 이제 각주에 써 있어요. 수온 염분도 이렇게 돼가지고 TS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수온 염분도 TS도 이렇게 보는데 T는 여기 써 있죠. 자 영어 잘하는 친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템퍼레처 뭐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뭐 발음이 안 좋아서 자 아무튼 이거 T 자 수온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는 염분을 뜻하는 겁니다. 염분 여기 셀리니티 뭐 선생님 뭐 발음이 안 좋아서 아무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 글자 떼서 TS도 이렇게 불러요. 자 수온 염분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수온 염분도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여기 그림 보이는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x축이 염분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수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죠. 뭐 선이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뭐 이런데 자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여기다 밑에다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좀 확대해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x축이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염분으로 돼 있죠. 염분. 자, 염분. 자 단위는 PSU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염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수온으로 돼 있습니다. 수온.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밀도가 이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가면 밀도가 커지는데 밀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염분이 커지는데 자 오른쪽으로 가면 염분이 커지는데 자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 자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는 커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 커진다 라는 거. 자 그다음에 수온도 보겠습니다. 자 수온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수온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온이 높아지니까 밀도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밀도는 낮아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중앙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밀도가 커지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왼쪽 아래 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밀도가 좀 커지는 방향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자 수온 같은 경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 커지죠. 밀도 커지죠. 자 그다음에 염분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 커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은 어떠냐면 요 수온 염분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밀도 커진다. 오른쪽 아래가 밀도가 커지는 방향이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등밀도선을 그리면 등밀도선은 뭐냐면 밀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등밀도선을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 지금 오른쪽 아래 방향의 수직한 방향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곡선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등밀도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만약에 자, 뭐 여기 여기 있는 해수 자, A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A랑 자, 염분은 같은 여기 B해수.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C해수. 자, 아니다. 여기다. 자, 여기에 C해수.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D해수라고 할게. D해수. 자, A, B, C, D에 자, 어떤 이제 A 바다에서 포함물, B 바다에서 포함물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에 있는 이제 각 물의 수온과 염분을 알아내서 여기다 찍었어요. 자, A랑 B랑 좀 비교해 보면, 자, A랑 B랑 비교해 보면, 자, A랑 B는 염분은 같은 거예요. 염분은 같아. 근데 이제 수온이 어떠냐면, 수온은 A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더 밀도가 크냐면 B가 더 큰 거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등밀도선을 보면은 자, 이 등밀도선이랑 보면은 어떤 게 더 이제 밀도가 큰 거냐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더 큰 등밀도선인 거예요. 자, 그래서 A랑 B랑 비교해 보면 B가 더 밀도가 크다. 그래서 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밀도선에 위치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B랑 C랑 또 비교해 볼게요. B랑 C는 똑같이 수온은 똑같아요. 근데 염분은 누가 높냐면 C가 높죠. C. 자, 그렇기 때문에 C가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밀도선상에 위치하죠. 자, 그래서 요 C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큰 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B랑 D랑 비교해 볼게요. B랑 D. 자, B랑 D랑 비교해 보면 수온하고 염분이 다 달라요. 두 물은 요 물은. 자, 근데 누가 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밀도선 상에 있냐면 B 지점에 B에 있는 등밀도선이 더 오른쪽 아래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밀도가 큰 겁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큰 순서대로 한번 써보면은 자, 밀도는 누가 제일 크냐면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고요. 그 다음에 D고요. 그 다음에 A가 밀도가 제일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경향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 등밀도선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 만약에 여기 2라고 할게요. 2. 그 다음에 F 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 F, B B하고 E하고 F 같은 경우는 밀도가 지금 어떤 거예요? 수온, 염분은 다 달라요. B, E, F 수온하고 염분은 다 다르지만 지금 같은 등밀도 선상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B, E, F 같은 경우는 밀도가 같은 겁니다. 자, 여기다 표기하겠습니다. B하고 E하고 F는 같은 등밀도 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밀도를 갖는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어떤 횟수가 찍혔는데 뭐 여기 찍혔어. 여기. 자, 뭐 만약에 여기 찍혔다. G라고 하겠습니다. G. 자, G에 찍혔다. 그럼 얘의 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자, 그 이제 좀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등밀도 선에 요거 이제 수치를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1.002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를 1.025라는 이제 밀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G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면 요 중간에 있는 여기 이쪽에 등밀도 선이 또 있을 거예요. 가상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선에 그 밀도를 읽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024랑 1.025랑 중간에 위치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밀도가 1.02 이 중간값이 있겠죠. 45가 되겠죠. 5. 그래서 G의 밀도는 1.0245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수온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바로 TS도 수온 염분동호입니다. 염분도. 자, 이거 이제 그래프 보면은 좀 복잡하긴 했는데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해석 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온 염분도로 잠시만. 자, 요걸 이제 뭐에 활용하냐?
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걸 수온 염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분석하냐면 수계의 이동을 자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해서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심층 순환을 연구해요. 이걸로 심층 순환, 해수의 심층 순환을 연구한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수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수계. 자, 수계가 뭐냐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 저번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그걸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기단. 자, 기단이 뭐라고 했냐면 성질이 비슷한 자, 공기 덩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이 자, 자, 기단이 요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단의 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계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성질이 자, 비슷한 물덩어리다. 물덩어리. 자, 그래서 수계 같은 경우는 수계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다른 수계끼리 만나면 자, 만약에 뭐 수계가 다른 수계 이제 성질이 다른 이제 수계가 만났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 안 섞여요. 얘네들 잘 안 섞이고 밀도가 작은 물은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물은 밑으로 이렇게 깔리면서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갈 길을 서로 이제 그냥 비켜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수계에서 말하는 요 성질 있죠. 성질. 자, 요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기단에서 말하는 성질은 뭐냐면 기온하고 그다음에 습도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성질은 뭐냐면 위에서 이야기한 자, 수온하고 염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분.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물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수계라고 하는데 기단이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수계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그 태평양에 있는 물이나 대서양에 있는 물이나 당연히 수온하고 염분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평양에 있는 물 덩어리, 대서양에 있는 물 덩어리 이제 성질이 다른데 얘네들이 이제 수온 염분이 다른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바다를 가가지고 물을 탁 펐어요. 물 탁 퍼가지고 수온하고 염분을 분석해 보니까 대서양에 있는 물이랑 수온 염분이 좀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물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이 물은 대서양에서 온 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 심층순환 연구한다라는 거, 수온 염분도를 이용한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래프 좀 해석하겠습니다. 자, 101쪽 아래쪽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래프도 볼게요. 여기. 자, 여기 이 그래프는 뭐냐면 자, 위도별로 이쪽이 남반구, 이제 북반구인데 자, 위도별로 수온이랑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일단 이거부터 이야기하면 자, 밀도랑 수온이랑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은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래프로 그려지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에 이런 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자, 밀도를 보면은 자, 수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도 지방에서 좀 높고 그다음에 극지방에서 좀 낮은 그래프를 띄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밀도를 여기다가 이제 또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비례니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반대로. 자, 그래서 대체로 일치하는 거 확인이 되죠. 수온과 밀도가 대략 반비례로 일치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치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자, 이 반비례가 성립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이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북극 주변이에요. 북극. 자, 북극에서는 왜 대칭이 아닐까? 자, 요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수온하고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온 말고 다른 어떤 요인이 밀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수온 말고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염분도 있었어요. 염분. 자, 염분이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밀도가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좀 높았어야 됐어요. 높았어야 됐어. 자, 근데 밀도가 좀 많이 낮죠. 밀도가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는 뭘까? 그러면 염분에서 찾으면 되는데 염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염분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염분이 많이 낮기 때문에 수온도 낮지만 염분은 많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염분이 낮은 이유, 염분이 많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북극 같은 경우 옆에 이게 써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쪽에 써 있는데 자 북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륙으로 좀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북극 같은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천수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이 낮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하천수가 유입된다. 자 하천수 유입 때문에 염분이 많이 낮다. 그래서 밀도가 낮다라는 거. 이거 그래프 그냥 해석하는 방법을 좀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북극 부근에 육지에서 강물이 대량으로 유입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또 이제 그래프 하나 볼게요. 자 그래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요 주황색 선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 혼합층, 수온 약층, 그다음에 심해층 이런 식으로 수온 분포 이렇게 띄고요. 자 그러면 수온이 이렇게 띄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밀도하고 수온은 좀 반비례의 경향을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거 수온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다 잠깐만 살짝만 그려보면 지금 밀도가 보면 자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요 밀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밀도가 점프 튀는 층이다. 그래서 밀도 약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밀도 약층은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수온 약층이랑 비슷하다. 자 수온 약층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밀도 약층이랑 수온 약층은 거의 비슷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